저도 쳐봐서 아는데 저를 봐야 되는데 저쪽 더아웃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언제 어디서 공이 날아올지 모르거든요. 그 각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대각선, 홈플레이트를 따지면 거의 대각선으로 찔러오는 느낌이랄까요? 제일 무서운 게 공을 숨겼다가 머리 뒤에 숨겼다가 던지는 투수잖아요. 그만큼 안 보이는 게, 안 보여주는 게 타자한테 불리한 거니까, 투수들한테는 유리한 거니까요. 김동수, 이명석, 정민태 등 걸출한 스타 선수들을 보유하고도 통실적이 없어 아쉬움만 쌓아가던 한양대학교 야구부. 그런데 1989년 한 자완투수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야구 3관왕을 단숨에 석권하며 한양대 전성시대의 서막을 연 주인공, 그 이름은 바로 구대성이었습니다. 본래 오른손잡이였던 구대성은 초등학교 시절 야구에 입문할 당시 불의의 사고로 오른손 부상을 당했고 그로부터 자완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한 계기였지만 이는 대성불패의 서막이었죠. 충남중 대전고를 거쳐 한양대에 진학한 그는 정민태와 함께 좌대성 우민태 라인을 구축하며 아마야구 역사상 가장 공포스러운 원투펀치로 군림했습니다. 타자를 노려보는 매서운 눈빛, 그리고 투구 개시와 함께 그의 손에서 뿌려지는 위력적인 직구는 마치 아마추어 무대가 좁다는 듯이 무서운 퍼포먼스를 과시했고 그 위력은 국대전에서도 발휘됐습니다. 훗날 그를 상징하게 될 일본 킬러라는 타이틀의 씨앗도 바로 이 시기에 심어졌는데 1989년 대륙간컵 대회에서 일본 대표팀의 전설적인 투수 노모 히데오와 역사적인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비록 팀의 패배로 빛을 발했지만 10이닝 3실점 완투를 기록하며 한국은 물론 일본 야구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 시초였죠. 허나 그의 기량이 너무 독보적이었던 결과 혹사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승리를 위해 병기로 사용되었고 등판했다 하면 끝을 봐야 하는 그의 악발이와 맞물리며 젊은 투수의 팔을 소모시키고 있었습니다. 고교 시절 한 청룡기 대회에선 6경기 동안 49이닝을 홀로 책임지기도 했고 대학교 3학년 땐 팔꿈치뼈가 부러진 상태였음에도 대학리그 우승과 대표팀 승리를 위해 경기에 투입되었습니다. 때문에 정작 본인의 진가를 발휘해야 할 프로 무대에선 주춤한 시작을 보였죠. 1993년 빙그레 이글스에 1차 지명을 받으며 입단할 당시 언론이 오로지 주목한 건 그의 몸 상태보단 프로에서의 기록이었습니다. 허나 그는 팔꿈치 통증에 어깨 부상도 겹친 상황이었기에 이런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었죠. 겨울 동안 훈련 부족에 시달리다 5월이 되어서야 겨우 1군 데뷔전을 치렀지만 이후 단 2경기만 던진 후 통증을 이기지 못하며 다시 마운드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 복귀하여 간신히 2승을 올린 것이 루키 시즌 성적의 전부였죠. 언론과 평단은 뒤돌아서 그를 향해 빈수레라는 날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는 구대성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2군에서 피눈물 나는 재활의 시간을 견디며 다음을 기약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반전은 이듬해인 1994년에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부상의 불안감을 안고 선발 투수로 시즌을 시작했지만 6월 이글스 마운드에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팀의 마무리였던 성진우가 구석자로 소방수 역할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반대로 재활을 거치며 힘을 비축한 구대성이 짧은 이닝에서 더욱 폭발적인 위력을 발휘할 거라 평가되었습니다. 이를 보고 코칭 스태프는 두 선수의 보직을 맞바꾸는 결단을 내렸죠.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그는 긴 이닝을 던지고 싶어 싫어하는 듯 했지만 막상 마무리 마운드에 올라서자 특유의 타자를 압도하는 도끼와 주자가 가득 찬 위기 상황에서도 눈빛 하나 변하지 않는 강심장 성격이 소방수 보직과 완벽한 시너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대성의 구위가 살아나기 시작했죠. 9회만 책임지는 마무리 형태는 아니었지만 보통 2에서 4이닝 정도를 책임지면서 33경기 7승 8패 12개의 세이브와 2.60이라는 뛰어난 평균 자책점을 남겼습니다. 특히 이닝당 1개가 넘는 128개의 탈삼진을 남긴 것이 아마추어 시절 위상을 회복했음을 알 수 있었죠. 이는 속빈강정이라는 비난을 단 1년 만에 지워버리고 그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시즌이었습니다. 3년차 시즌인 1995년 마무리와 선발을 오간 구대성은 지독하게 승운이 따라주지 않아 다패왕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지만 161개의 탈삼진을 솎아내며 위력적인 구위를 또다시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즌 직후 일본에서 제2회 한일 슈퍼게임이 열렸는데 그의 야구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사건을 맞이했습니다. 펼쳐진 6경기에 모두 출전한 구대성은 적장 호시노 세니치 감독으로부터 한 가지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투구 폼에서 구종을 알 수 있다는 것. 이는 투수들에게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습관 문제였고 구대성에겐 특히나 전완근의 근육 변화가 핵심이었습니다. 공을 던지기 전 그립을 잡을 때 핏줄옥은 근육에서 티가 난다는 것이었죠.
이를 들은 그는 투구폼을 가다듬기 시작했고 공을 숨기는 동작을 취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이 뒤틀리는 폼을 선택했습니다. 평소 단순하게 생각했던 그였기에 다분히 1차원적인 솔루션이었지만 이는 그의 최정상급 유연성과 맞아떨어지면서 더욱 언터처블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등을 완전히 보였다가 극단적으로 몸을 비틀며 던졌기에 공은 타자의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홈플레이트 앞에서 무시무시한 속도로 꽂혔죠. 특히 피칭 포인트가 3쿼터성으로 낮은 탓에 좌타자들에겐 그야말로 저승사자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당대 최고의 타자로 성장했던 이승엽 상대로 통산 성적 51타수 6안타, 피안타율 1할 2푼을 기록했죠. 뿐만 아니라 포크볼 계열의 체인지업을 활용하며 우타자 또한 속수무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본인의 폼을 구축하며 맞이한 1996년 구대성은 KBO의 길이 남을 역사 시즌을 남겼습니다. 그해 팀은 시즌 초반을 하위권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활약으로 반전을 야기할 수 있었죠. 하나는 4월 한 달 동안 승률 3할 8분 5리를 기록했고 단 5승을 챙겼지만 그 5경기는 모두 구대성이 등판한 경기였습니다. 이 흐름은 시즌 내내 진행되었는데 그가 선보이는 역동적인 투구 폼에 상대 타자들은 점수를 내지 못했고 연이어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그가 등판한 총 55경기에서 팀이 패한 경기는 단 10경기, 승률 8할이 넘는 엽기적인 기록을 남겼으며 이는 그를 설명하는 별명 대성불패를 여실히 증명하는 사례였죠. 최종 기록은 18승 3패, 24개의 세이브와 평균 자책점은 1점대였고 이닝당 출루 허용률이 무려 0.76을 찍으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세출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는 55경기 등판 중 선발 등판은 단 2경기에 불과할 정도로 전천후 중무리 투수로 활약하며 무려 139이닝을 소화해낸 결과였습니다. 평균 자책점 1위는 물론 다승왕과 구원왕을 동시에 석권하며 KBO 최초 30-30의 박재홍을 제치고 마무리 투수로서 MVP 수상에 성공했습니다. 다리에 뜸을 붙여가며 던질 만큼 부상과 혹사가 겹친 시즌이었지만 구대성의 위험을 리그에 각인시킨 최고의 해였죠. 당시 하나이글스의 투수 운영은 구대성이라는 확실한 카드에 철저히 의존했습니다. 선발이 5에서 6이닝을 막으면 구대성이 올라왔고 선발이 일찍 무너져도 구대성이 올라왔습니다. 그가 쉬는 날은 정민철, 송진우가 완투를 하거나 아예 경기를 벌이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96년을 기점으로 일본에 진출하기까지 5년 연속 20개 이상 세이브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매년 100이닝 이상 투구를 한 것은 기본이었죠. 1990년대 후반은 투수 분업화가 점점 도입됐을 시기였지만 그는 시대에 상관없이 그리고 투구수와 등판 날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뒷문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헌신이 빛을 발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1999년 하나는 정민철, 구대성, 송진우, 이상목 등으로 이뤄진 리그 정상급의 투수진과 제이 데이비스, 댄 로마이어라는 특급 용병들의 합류로 매직리그 2위에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 4연승을 이뤄내며 팀 7년 만에 한국 시리즈이자 구대성에겐 처음으로 최종 관문에 올라섰고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분투하는 모습을 선보인 것이죠. 시리즈 전경기에 등판하여 9.2이닝 동안 단 1실점, 1승과 3세이브를 기록했고 팀의 모든 승리를 책임지는 등 그야말로 하드캐리를 과시했습니다. 이는 현재를 기준으로 40년간 이글스 역사에서 유일한 우승으로 남아있고 한국 시리즈 MVP를 거머쥔 구대성은 팬들에게 유독 애틋한 존재로 남았습니다. 90년대 구대성의 전천후 헌신, 허나이는 역설적이게도 개인의 누적 커리어엔 손해를 입혔습니다. 선발 투수로 길게 던지길 원했던 구대성이었지만 팀 사정에 따라 중요 경기에만 투입되었고 보직 또한 제대로 정해지지 않아 세이브 수에서 손해를 봐야 했죠. 또한 그는 강력한 내구성을 지녔음에도 무리한 투구로 인해 평균 구석의 하락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히 팀의 승리를 도울 뿐이었습니다. 1997년 시즌 후 구단은 그에게 500만 원의 연봉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하지만 그는 사양했습니다. 당시 나라 전체가 IMF로 흔들리고 있던 상황에서 어쨌든 기업이 살고 팀이 살아야 선수들도 다 같이 살 수 있을 것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죠. 일본 진출 직전이었던 2000년 팀 투수진이 붕괴하자 다시 선발로 보직 변경하여 규정 이닝을 채웠고 평균 자책점 타이틀을 획득한 것은 물론 그의 전성기를 장식하는 기록인 통산 1000번째 탈삼진을 기록했습니다. 이글스의 우승이자 팀의 승리를 반드시 지켜냈던 구대성의 진가는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00년 9월 27일 시드니 올림픽 동메달 결정전 운명의 하늘전이 펼쳐진 마운드 위에 구대성이 올랐습니다.
5명의 병역 문제가 걸려있는 중요한 경기에서 일본이 자랑하던 괴물투수 마스자크 다이스케와 전율 돋는 명품 투수전을 펼쳤습니다. 이는 무려 155구의 혼을 담은 역투였는데 경기 내용은 9이닝 5피안타 11K 1실점이었고 그의 맹활약 덕분에 대한민국 야구대표팀은 역사상 첫 올림픽 메달이라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구대성이라는 이름 석자 뒤에는 일본 킬러, 국제용 투수라는 칭호가 영원히 훈장처럼 따라붙게 되었죠. 이런 압도적인 퍼포먼스는 국내 팬들은 물론 일본 야구계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결국 이를 발판 삼아 오릭스 블루웨이브에 당당히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오기 아키라 감독은 구대성의 배짱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마운드의 핵심 전력으로 기용하기 시작했죠. 일본에 도착한 그는 불펜으로 시작했으나 시즌 중반부터 선발로 기용되며 준수한 성적을 남겼습니다. 7승 9패 10개의 세이브, 평균 자책점은 4.06이었고 그해 올스타전까지 출전하는 강렬한 인상이었죠.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풀타임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하며 퍼시픽 리그 전체 2위에 해당하는 평균 자책점 2.51을 기록, 그리고 규정 이닝을 가볍게 돌파했습니다. 팀의 빈약한 타선 지원 탓에 고작 5승에 그치는 지독한 불운을 겪기는 했지만 그의 공이 일본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NPB에서 남긴 표면적인 승수와 다소 높은 ERA로 인해 절반의 성공이라 바라보는 이들도 있지만 당대 퍼시픽 리그는 일본 야구 80년 역사상 투수들에겐 지옥 그 자체였던 최악의 타구 투저 시대였습니다. 1년에만 1000개의 홈런이 터진 시기임을 감안하면 그의 기록들이 달리 보였죠. 그리고 2004년 시즌이 끝난 후 마침내 세계 최고의 무대인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그의 독특한 피칭 모션과 강력한 구질을 눈여겨본 빅리그 스카우터들의 관심은 식지 않았습니다. 결국 2005년 1월 계약금 총액 약 127만 달러의 뉴욕 매츠와 계약을 체결하며 미국 땅을 밟게 되었죠. 2005년 그의 나이는 36이었습니다. 젊은 선수들도 버티기 힘든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도전한 구대성은 뉴욕 매츠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고령 루키라는 기록을 세우며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캠프와 시범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므로 존 머피상을 수상하는 등 노장의 투혼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비록 완벽한 전성기의 구인은 아니었지만 베테랑의 배짱과 빅리그 타자들에겐 생소한 투구폼을 무기로 자완 스페셜리스트 혹은 전천후 불펜 투수로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해 33경기를 나와 6개의 홀드와 평균 자책점 3.91을 남겼고 기록 이외에도 강렬한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가장 떠오르는 명장면은 단연코 랜디 존슨을 상대로 터뜨린 2루타였죠. 첫 타석에서 공 4개 만에 삼진을 당했던 그가 두 번째 타석에서는 랜디 존슨의 강속구를 밀어쳐 중견수 키를 훌쩍 넘기는 대형 2루타를 뽑아냈습니다. 이로 인해 MLB 5할 타자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죠. 단 한 시즌을 끝으로 미국 생활을 청산한 구대성은 2006년 3월 1일 마침내 고향팀으로 5년 만에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구대성은 인터뷰를 통해 다시 돌아오게 돼 기쁘다. 팀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 선발이든 마무리든 상관없이 하나를 위해 던지겠다 라고 말하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복귀와 함께 참가한 2006년 제1회 WBC, 그는 또다시 국제용 투수의 본능을 드러냈습니다. 총 5경기를 등판하여 8이닝 2실점 3개의 홀드를 기록한 것이죠. 그렇게 국대 마운드의 정신적 지주로서 대한민국 야구의 WBC 4강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KBO로 돌아온 그의 배짱은 여전했으나 세월의 흐름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위와 제구 모두 예전같지 못해 출루를 여러 차례 허용하며 팬들의 심장을 쥐락펴락하기도 했죠. 그동안 특유의 투구폼 탓에 평생 그를 괴롭혀온 무릎 수술을 받고도 2008년 관록의 피칭으로 불펜을 지켰고 2009년에는 최고령 투수의 나이임에도 4연투를 불사하는 헌신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젊은 선수들과 함께 나가사키 마무리 훈련까지 자청할 정도로 그의 야구 열정은 사그러지지 않았습니다. 허나 이별의 시간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지독한 무릎 부상을 이기지 못하고 2010년 8월 은퇴를 선언한 그는 9월 3일 은퇴식을 치르며 KBO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그날 대전구장에 모인 선수단과 프런트 전원은 그의 등번호와 함께 대성불패가 마킹된 유니폼을 입고 한국 야구 역사상 가장 독하고 위대했던 소방수의 마지막 길을 최고의 예우로 배웅했습니다. 허나이는 그 야구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었습니다. 2010년 11월 그는 호주 프로야구 리그의 시드니 블루삭스에 입단하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두 번째 청춘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호주 마운드에 오른 부록의 소방수는 호주 리그의 원년 구원왕을 따냈고 무려 5시즌 동안 선수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36에 메이저리그를 가고 40이 넘어 호주 리그로 떠나는 그를 보며 기인이라 부르기도 하고 고개를 내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대성 선수에게 야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뜨거운 낭만과 대성불패라는 명성이 많은 팬들에게 기억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